너네 그거 하면 망한다. 저한테 왔던 그 기회는 2번 있어요. 이 2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 K입니다. 오늘은 저희 라떼 스토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신용불량자에서 매출 50억 원대의 회사 CEO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2004년도쯤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. 아버님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해갖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가 또 그 빚을 또 안게 되면서 완전히 망한 거죠. 살던 집은 뭐 경매 들어와서 빨간 딱 붙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. 저는 2000년 정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식당에서 이제 서빙 알바를 했어요. 그 식당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당이 아니라 관광식당이라는 식당이었어요. 근데 이 관광식당이 뭐냐면은 해외여행 패키지로 나가면 가는 식당들 있잖아요. 그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한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그 식당 사장님이 다른 사업체를 또 하나를 하시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. 사진사 쪽 한번 해보지 않을래? 하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냥 뭐 바로 한다고 했죠. 관광사진사라는 일이었어요. 예? 관광사진사? 그건 또 뭐냐?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패키지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들과 다니면서 뭐 서빙도 해주고 뭐 짐도 들어주고 손님들 필요한 거 가이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손님들한테 사진을 좀 파는 거죠. 근데 좀 비싸게 팔긴 했는데 그런 업종이었어요. 그런 업종. 제가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군대 가기 전에 사진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마침 카메라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사장님 제안에 오케이를 하고 그 사진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때는 좀 수입이 괜찮았어요. 제가 잘 못 버는 달에도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고 좀 잘 버는 성수기에는 한 400 이상씩 벌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그때 2000년 초반 평균 연봉이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됐었으니까 200에서 400 그 사이 왔다 갔다 번다고 치면은 꽤 괜찮은 거죠. 고졸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쪽 업계가 수입이 다른 업종보다 좀 괜찮다 보니까는 망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이 얘기는 나중에 여행업 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.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 업계에서 인정도 받고 주변에 인맥도 많이 쌓이게 됐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즐겁게 그냥 보냈어요.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죠. 그동안 참 즐겁게 사느냐고 뭐 제대로 모아놓지도 않고 집이며 차며 부모님이 해주신 거 그대로 다 받아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완전 진짜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죠. 와이프랑 애들 둘 데리고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. 월세가 제 기억으로 한 25만 원인가 되는 되게 허름하고 작은 오래된 그런 월세방이었어요. 집으로 빚쟁이 찾아오고 은행은 맨날 전화해서 빚독촉하고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었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정말 처자식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. 여태까지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.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. 그리고 다짐을 하고 앙으로깡으로 버텼어요 그때는.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와중에 또 사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.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2002년 겨울부터 2003년 봄 여름까지 지금 코로나처럼 중국에서 이제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막 돌았어요. 중국 광둥성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처음 발병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막 뭐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 여행객들 안 들어오고 좀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. 근데 해필이면은 사스랑 아버지 사업부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막 겹쳐서 들어오는 거예요.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여행업계는 이런 전염병에 엄청나게 취약해요. 한번 이렇게 퍼졌다 하면 여행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전멸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일이 100에서 뭐 70, 60, 50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버티는데 사스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. 100에서 그냥 빵으로 그냥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택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버텼어요. 다행히 사스는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길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좀 잠잠해져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. 회복이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 전에 시장은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사스 때는 확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. 그동안 못 왔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?
쉴 시간도 없었고 그동안 못 벌었던 거를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복되고 6개월, 1년 동안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달렸었던 것 같아요. 사스 끝나고 나서 수입이 그 전보다 훨씬 좋았던 기억이 나요. 그러던 중 저의 인생 첫 번째 선택이 옵니다. 때는 2007년.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휩쓸고 가서 제주도가 완전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. 제주시에 4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했습니다. 동문시장이 싹 쓸려 내려가갖고 큰 피해를 입었던 그 해거든요. 2007년. 서울 쪽에서 그래도 이 사진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아는 사장님도 많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업체 이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. 제주도 쪽에 물량은 좀 있는데 제대로 된 사진 업체가 없으니 네가 가서 직접 해라. 그러면 우리 회사 물량을 널 주겠다.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.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와이프랑 애들은 서울에 있고 혼자 제주도 내려가서 뭘 할 엄두가 안 났어요.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대가 좀 있었던 게 서울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남들 안 하려고 하는 제주도를 내려가냐. 거기 시골에 가서 뭘 할 거냐.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서울에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것 같고 제주도로 내려가면 서울에 비해서 시골이긴 하지만 나만 열심히 하면 내 사업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? 빚도 갚아야 되는데 언제 다 갚을까 하는 그런 생각? 그래서 결심을 했죠. 제주도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. 현금 100만 원, 캐리어 가방 하나, 카메라 한 대. 그때 같이 갔던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. 이 카메라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. EOS5라고 필름 카메라입니다. 뒤에 딱 열면 이렇게 필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돈 많이 벌어준 녀석이에요.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. 제주도 딱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한 2주 정도는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그 관광지도 있어요. 관광지도. 그 지도 들고 그냥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일하는 그 동선이 있으니까 그 일하는 동선에 맞게끔 숙소를 구하려고 일을 하면서 지도 들고 그냥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. 나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. 나 때는 말이야 지도 들고 다녔다. 제주도 시장을 제가 딱 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막 넓은 이 풀밭에 소들이 막 있어. 근데 많아. 근데 주인이 없어요. 이렇게 목장 울타리를 내가 울타리만 딱 쳐놓으면 이 소들이 다 내 건 거야.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. 그냥 가서 그냥 말뚝 박은 거예요. 서울에서 내려온 누구누구가 회사 차렸대. 급격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정말. 빚도 청산하고 시드머니를 좀 마련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. 이때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. 서울에서 사진을 하면서 알고 지낸 업계 또 형님이 계세요. 그 형님이 연락이 와서 제주도에 화장품 쇼핑점을 좀 할 계획인데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진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 여행업 최하위에 있는 제일 약자였어요. 그때 당시에 주류였던 화교들이 주로 여행사나 쇼핑업계를 주로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더군다나 저한테 제안을 했던 업종이 한국 화장품 전문 그 쇼핑점이었어요. 화장품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주류도 아니었던 한국 사람이 이쪽 업계에 뛰어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형님이 계속해서 이제 제안을 주시다 보니까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제가 고사를 했어요. 안 한다고. 정말 이 형님이 절 믿고 계속 얘기를 하셔갖고 거의 1년 만에 제가 오케이를 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때가 한 2009년쯤 됐을 거예요. 그런데 2009년부터 중국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. 제가 있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 노선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전세기가 그때부터 하나, 둘, 셋, 넷 막 뜨더니 전세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전세기뿐만 아니라 크루즈선 있죠.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. 크루즈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. 한 번 내리면은 사람들이 막 2,000명, 3,000명씩 내리는 그런 크루즈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
전세기에 기존의 노선에 크루즈에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냥 대박이에요. 그냥 계속 뻥뻥뻥뻥.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에 제대로 된 쇼핑점도 없었고 여행사도 없었고 뭐 어떤 인프라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을 시기에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손님들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살 때야. 그냥 그렇게 2013년까지 이 중국 바람을 막 타면서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. 그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면서 형님이랑 저랑 또 인생의 딜을 하게 되는 거죠.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부산이랑 제주도의 매장을 확장을 합니다. 부산도 한 300평 이상,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한 300평 이상, 400평 가까이 되는 매장으로 두 군데에 동시에 2013년도에 새롭게 오픈을 해요. 그렇게 큰 대형 규모의 이 쇼핑점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크루즈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또 매출이 더 잘 올라갔고 2013년 당시 제주 매장 매출만 한 4, 50억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 매장까지 합치면은 6, 70억 이상 됐고 제 인생의 황금기였죠. 2015년까지 잘 벌었어요.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찾아옵니다.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제가 또 라떼 스토리 또 다음 컨텐츠 제작할 때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 거고 결론은 인생의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. 누구나 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위기가 온 것 같죠. 하지만 기회도 누구나한테 다 옵니다.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돈을 벌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저한테 왔던 그 기회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두 번 있어요. 지금까지. 첫 번째는 남들 다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제주도를 내려간 것. 두 번째는 너네 그거 하면 망한다. 한국 사람이 뭘 그걸 하냐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진행을 했던 쇼핑점.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저도 힘들지만 저는 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고 기회는 누구한테나 올 거예요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 여행업계 관계자분들 정말 지금 힘들지만 버텨낸다면 꼭 좋은 상황 다시 올 거예요. 그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. 지금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시면서 버티세요. 버티고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그러고 가세요. 그냥 가시면 안 돼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복수의 칼날이 됩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찾아올게요.